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정은 정권의 종식 형태, 이제 3장 사례 분석까지 했는데 4장, 5장, 6장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도 자꾸 없고 용량도 막 다시 차에 가서 맞는 이 어댑터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네요. 정말 이게 참 그 인과관계 찾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 제가 한 거는 이 북한의 이 구조의 행위자 분석, 이걸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그 주요 권력기구 기관, 예, 승자연합도 분석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사람들. 네, 또 이게 무슨 정치 경제학이라 그래서 이 경제, 이 경제, 돈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 같이 이게 파악하는 게 좋거든요. 이 보면 북한 인구의 한 2,400만 중에 12% 코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제대로 밥을 먹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찾아보면 수령 경제, 수령을 위한 당과 군 무기를 만들고 이미 인민 경제는 파탄이 났고요. 이런 사람들이 승자 지배 연합을 열어서 자기들만 그 재화를 나눠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성이 돼 있죠. 나중에 경제 시간에 배우겠지만 참 지대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 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연이 준 혜택, 지하 자원이니 항만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지대라 그러거든요. 제가 쓴 현대 북한의 경제, 경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렇게 인민 경제는 이미 다 파탄이 났고요. 수령 경제, 시장 경제가 지금 뭐 장마당을 중심으로 사실은 시장 경제라고 말하기는 장마당 경제라고 말해야 되죠. 네. 여기까지가 김정은이가 사자상이라네요. 여기는 보고 있겠습니까? 사자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데 낮에는 사자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어떤 놈을 물을까 하고 있고 간부들 밤에는 이게 또 이 보고가 돼가지고 가까이 오면 그냥 맹독을 쏴버린다고. 예, 이거 뭐 세자책봉식 참. 요 세자책봉 하면서 요 가운데 있는 이용호를 이제 그 후계자로 이렇게 후견인으로 발탁한 건데 뭐 다 나갔죠. 뭐 여기 예, 여기 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죠 지금. 네, 7인방. 뭐 지금 여기까지도 뭐 어떻게 됐는지 고명대신까지도 뭐 제가 잘못한 게 물론 있지만 장성택이가 이게 좀 도와주고 시골에 가서 좀 낙하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위협이 안 됐으면요. 예?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이 이 김정일이 있을 때 그래서 계급장을 안 쳤거든요. 그 예, 이용호 그죠? 참 정참모장으로 또 상무위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이건 그전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 할 때 그 저겁니다. 당 1비서 1부위원장 이것도 제 생각 때는 장성택이 아이디어 같은데 이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전부 다딱 다른 명칭으로 잘 올렸으면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건 제가 이제 칼럼 쓴 거에도 있지만 예, 뭐 이건 지금 뭐 지금은 숫자가 더 현대화해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그 혁명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라 무력 이제 군 최고 사령관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바뀌었죠. 예,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이거 뭐 하도 많이 총참모장 인민무력성 뭐 이게 해양철 총정주국장도 바뀌고 그러니까요. 예, 이건 뭐 예, 뭐 지금 더 이제 달라지고 있고요. 네, 이건 뭐 지금 황병수도 이제 아웃됐죠. 예, 이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나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이제 뭐 혁명무력하면 이제 그 뭐 노농적인데 붉은 청년군인데 준군사부대 뭐 이런 사람 이런 저기들이 있어서 약 890만 900만 정도 되죠. 예, 인민군 하면은 군만 되니까 예, 북한에서 칼 들거나 총 드는 건 다 북한 김일성 김정은이 그 부하라는 거죠.
네, 이건 뭐 참 재밌는 건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뭐 기냥도 되는데 예. 제가 보니까 평시나 준전시, 전시에도 이 최고사령부가 있는데 6.25 때 생겨서 최고사령부가 평시에는 그 총참모부 작전국 속에 있다가 평시 주 참모들이 평시 되면 총참모부가 이제 최고사령부로 승격되면서 총참모장은 여기 최고사령부의 참모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선사령관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6.25 때 보면. 아니, 군단장들 이거 다 읽어보세요. 엎드렸어. 배때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전쟁무 있다. 이거 뭐 엎드렸어. 하면 이거 여기를 이거 해군 장성들 10km 수용. 예. 이제 500명의 아들 오금철이라고 미국 19기 떨어졌는데 이거 타라 그러니까 뭐 네? 이런 식의 육해공군 초반에는 군기를 많이 잡았죠. 네. 뭐 현재 뭐 이렇게 9년 차인데 하여간 뭐 외견상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권력도 지금 뭐 거의 작년 연말에서 또 바꾸고 해서 진짜 하도 많이 바뀌어서요. 제가 이거 총정치국장은 뭐 이지만 총참모장은 임명해서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도 해서 계속 추적하다가 지금 못했을 정도예요. 하여간 뭐 최근 자료입니다. 당, 예, 정, 예. 먼저 리더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쭉 한번 봐야 되고요. 요건 뭐 우리나라 근데 이건 좀 우리나라 그 국정원에서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정은 체제도 이거보다는 더 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고요. 네. 근데 이게 이 북한의 불안정에 대한 연구는 김일성 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근데 계속 안 맞았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사회과학자를 망신시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요. 그럼 과연 북한에도 혁명이나 있고 군사구태타, 이건 오렌지 혁명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이 2011년에 제스민 혁명이라고 이거 좀 많이 이렇게 됐죠. 참 북한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제스민이? 현재 북한의 내관이 되는 건 이 전국에 400여 개 되는 시장 같아요. 시장 이렇게 400여 개 되는 시장. 이거 외부의 정보와 문물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소식까지도 들어오니까 외부 정보가 오면은 사실은 정보를 차단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가공하고 그래서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도 이 무인의 난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인 시대 이거 저 옛날에 잘 봤는데 이거 뭐 누가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네, 5.16 때 얘기죠. 이거 이제 참 이거 뭐 제가 참 재밌게 했었는데 대위가 혁명을 일으킨 거죠. 말리에서는 참 재밌습니다. 이 대위 산호고 대위라고 혁명 의장 돼가지고 중장까지 달았다는 건 추적했는데 그 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유정난도 있고요. 참 이 신숙주 참 대단한 인물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뭐 이거 교통사고 일어나는 게 암살 시도했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여기 그 인민군 교회극장 앞에 사거리거든요. 여기. 네, 그래서 뭐 이 무명의 여경이 그냥 국가공화국 영웅칭호 수용해서 바로 이랑 장교가 되는 거죠. 네. 장성택이는 그 여성 뭐 이게 그, 그 문제가 많아서 옛날에 그 김경희가 그냥 허리를 분질러서 2번 죽지는 않았는데 허리를 2번 다쳤다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재강이라고도 이거 넘어가면 될 겁니다. 네, 뭐 이런 얘기. 이건 뭐 이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 그전에 월간조선 편집장 나와서 자주 했는데 저도 많이 나왔었지만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관여 있을지 정치 보면 2011년은 사실은 이렇게 40년 몇십 년엔 독재자들이 물러나기 때문에 북한도 뭐 그렇게 했냐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예,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 12%에 해당되는 한 250만 명 정도. 요들만 제대로 밥을 먹고요. 예, 여기는 뭐 상황에 따라 차등 이렇게 하고. 우리 대부분의 북한에 있으면 배급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재미나는 건데요. 평양 인구가 한 300만 되는데 북한 제가 한 250만 명을 제대로 먹인다 그랬잖아요. 여기 평양에서 50만을 황해북도로 깎아서 편입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강남 중화 상원군하고 승호구역까지 해서 4개를 편입했다가요. 나중에 어, 강남군인가요? 뭐 하나를 다시 이제 평양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결국 50만 명이 좀 줄은 건데 어저께까지도 밥 제대로 먹다 오늘 안 먹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제가 이 승호구역을 가지고 소설을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부터 준비하다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 이거 뭐 참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이 김정은 정권을 한 독재 체제는 이 칼과 붓으로 유지되죠, 그죠?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네. 그리고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왕권이자 신권까지 이렇게 사이비 신으로 이 주체사상이 사실은 사이비 종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집트의 파라오 같이 태양의 아들. 이 정치 체제를 연구하면요,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겸할 때 가장 막강한 권한이죠. 왕권과 신권을 동시에 질 때. 신라 시대에 보면 신권이 신녀라고 따로 있죠. 제사와 정치는 분리하고요. 지금 이란에서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옹이 대통령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로하니 대통령보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그렇지만 베트남 같은 데는 또 당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도 또 세지 않습니까? 예. 참 이게 신의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제가 한번 북한에서 군사 쿠데타가 가능한지 잠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저도 뭐 연대장 할 때 운전병이 제 감시요원이라 또 부대 안에 이제 관사가 있어 뭐 나갔고 들어온 거 다 체크하는데 기무에서 이제 지금 안보 지원사인가요? 북한에서 아예 총정치국 보위사가 있어서 뭐 이게 대대급 이상 정치위원 지위가 있어요. 정치위원 사단무 이상은 정치위원 동지한테 대대는 정치 지도원이고요. 아예 그냥 군단장이고 뭐 이동하면 나 어디 갔다 올게 하고 보고를 해야 되죠. 제가 국방대학교에서 국방대 총장님 중국 국방대학교를 갔는데요. 중국 국방대학교 정치위원은 육군 상장인데 총장은 공군 중장이더라고요. 정치위원이 더 높더라고요. 공산당 국가에서는 같거나. 그래서 분대 단위 장관 이동해도 사전 승인으로 이동하니까 또 최전방에서 뭐 뒤로 돌아가는 희박하고요. 이게 뭐 요즘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예전에 뭐 1994년 뭐 발각된 그런 건데요. 이 평양은 요 다리 그래서 감제고지가 뒤에 있어가지고요. 다분히 평양 방어사령부는 뭐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고요. 또 뭐 평방사령관이나 호위사령관 이런 거 신복들을 갖고 또 뭐 어디로 갈지 몰라 이러네. 근데 여기 다리만 제대로 우리도 뭐 5.16때 한강 다리를 잘 못 막아서 그랬는데 다리만 막아도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뭐 차량 궤도 차량 들어올 수가 없는데 소총이나 뭐 자전거 타고 이거 합니까? 예, 또 특가계도 또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요. 토크빌이라는 프랑스의 정치학자며 역사학자인데 여기에 앙시행 구체제, 앙시행 레짐과 프랑스 혁명 이런 걸 연구했는데요. 독재자의 폭정이나 부패가 극에 달해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질 때 혁명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혁명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상황이 가장 나쁠 때가 아니라 상황이 개선될 때이며 특히 물질적 조건이 개선되는 시기라고 보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프면 먹는 거에만 집중하지 혁명할 생각도 못 나요. 북한 주민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왜 이거 쟤는 저렇게 많이 주고 지금 우리 뭐 돈 뭐 100만 원 주느니 뭐 50만 원 주느니 막 누구는 주니 안 주니 그러니까 야 누군 주고 아니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도부들이 이런 책을 읽혀가지고 간부들 교육을 시키나 봐요. 그래서 먼저 체제 변동 전망은 3장 4장에서 분석한 거 가지고 사례하고 체제를 분석한 걸 진단한 거 가지고 어떤 모형으로 갈 거냐. 뭐 위로부터 점진적인 체제 내 변동이 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아래로부터 급진적 체제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제 무슨 형을 다 분석을 하는 거죠. 유형을. 네. 또 이제 급변 사태 얘기도. 근데 이게 참 제가 볼 땐 미국에서 공격해가지고 김정은을 죽이거나 뭐 사전에 예방전쟁 차원에서 핵 미사일 기지를 그냥 폭파시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급변 사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 코로나19가 정말 그런 거라든지 홍수 뭐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어떻게 된다고 몰라도 하여간 뭐 개념 정보형. 네. 그래서 뭐 이게 초기에는 주민 저항, 뭐 폭동, 탈북자 급장, 권력 투쟁, 정권 불안, 정치 개입 뭐 이런 거 제가 이거 만들어 봤거든요. 그 전에 연구할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하거든요. 잘하면은. 네. 이건 뭐 자료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예. 정상적으로 붕괴되는 건 거의 비정상적으로 쿠데타나 뭐 암살 가까운 데서. 네. 제가 볼 때 주요 변수, 그 핵심 측근, 시조도 브루투스에서 줬지만은 측근들이나 지배 엘리트들이 어떻게 균열을 하느냐. 근데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대한 저항은 얼마나 조직화하고 세력화할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뭐 사실은 유엔이라고 했지만 미국이죠. 미국이나 중국이겠죠. 종속 변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이런 건 우리가 변인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논문 작성법과 함께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지금은 이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문제.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 그래도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미국, 또 우리나라, 또 중국, 또 북한 내부. 이런 거 할 때 제가 참여했지만 조셉 나이가 쓴 그 국제 분쟁의 원인 그런 것 같으면 국제 체제 문제, 국제 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스테이트 국내 상황의 문제, 그다음에 리더의 문제.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 국제, 국내, 리더의 문제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런 거를 차면은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제가 북한이 언제 망하느냐 학문적으로 하니까 자꾸 어려워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소설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4, 5페이지 써놓고 여지껏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22년 9월달 요 어간에 이제 북한이 막 무너지는 걸 그리려고 그랬었는데 2020년보다 더 많이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참 이게 참 그냥 이렇게 해놓고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승호구역에서 이제 김기수라는 제가 김기호라 가명을 줬는데 여기서 주동이 돼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렇게 백두산 대동강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필요하면 단톡이나 또 어디다가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